공부를 못하게 되면 알몸을 못하게 되는 거죠. 일단 여기에 공감을 하세요? 동의합니다. 역시 동의. 누가 더 빨리 갔느냐가 아니라 결국 목표 지점에 둘 다 도달했다는 거잖아요. 늘 확신하되 동시에 늘 의심해라. 안녕하세요. 김작가TV 작가의 책 코너입니다. 오늘 책은 바로 압축 공부입니다.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제 제가 수능 만점자 책을 낼 때 공부법의 결론은 딱 5가지였어요. 첫 번째가 목표가 중요하다. 왜냐면 목표가 있어야 뭘 할 테니까. 두 번째는 그 목표를 위해서 절대적인 양을 쌓아야 되는 습관. 세 번째는 결국에는 모두가 열심히 하다 보면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상대성, 효율성, 그래서 집중력. 세 번째 집중력이고 네 번째가 환경 통제.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 시험의 패턴. 5가지를 잘하게 되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 했거든요. 일단 여기에 공감을 하세요? 동의합니다. 역시 동의. 이 첫 번째 단추, 도미노의 첫 단추인 것처럼 목표가 가장 처음일 수밖에 없잖아요. 이 공부 목표와 이유는 왜 중요할까요? 그리고 어떻게 좀 세우면 좋을까요? 제가 우울증을 겪었잖아요. 그렇죠. 처음으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?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지? 라는 거에 대해서 고1 때 그렇게 늦게 질문을 스스로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한 달 정도를 이제 아예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책도 읽고 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국 내 꿈이 뭔지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외교관이 돼야겠다라는 결론을 딱 내렸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단순히 뭐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이 내 꿈을 이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 찾았거든요. 근데 그 전까지는 뭔가 이 공부하는 것들이 그냥 아주 기계적인 수단 같은 걸로 느껴졌다면 그때부터는 내 꿈에 또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거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의미부여를 하게 되니까 하고 있는 이 시간 하나하나가 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결과보다 내가 성장하는 과정, 내가 해나가는 그 노력에 더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선순환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.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. 목표와 이유가 중요한 거를 정리해보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디로 갈지 마치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으면 이미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알려주잖아요. 근데 아까 그 거꾸로 생각이 나누어 생각을 잘 실천하면 목표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야 될 길은 거의 다 정해져 있기 마련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성과 측면에서 목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오히려 결과가 아니라 이 매 노력하는 이 순간순간 과정에서 의미를 느껴야지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내가 의미를 못 느끼는 일을 지속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에 오히려 노력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는 전체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공부 목표, 이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한테 이런 질문을 누가 하더라고요.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? 라고. 제가 30 초반에 받았던 질문이었거든요. 너무 진지한 질문이라서 저는 그때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공부법 책을 지금 현재 4권이나 쓰셨잖아요. 그럼 작가님에게 누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물었어요. 왜냐면 공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영역의 것들은 아니잖아요, 사람들에게. 왜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좋아하는 걸 해라. 그걸 너희들이 꿈을 이루라 얘기하는 거랑 사실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잖아요. 그런 친구에게 뭐라 답변하실래요?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이미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전에는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겠죠. 뭐 이거는 개인이 선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.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안 해도 되겠다, 난 다른 대안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왜 해야 하는가? 첫 번째는 내가 진짜로 뭐 어떤 운동이나 또는 예술이나 뭐 또는 뭐 사업이나 특별한 대안이 없을 때 정말로 내가 공부가 너무 싫고 귀찮아서 하기 싫다,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. 근데 내가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반대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. 이 공부라는 것들이 사실 뭐 입시를 위한 것들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실제로 지식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성장하는 게 있고 저는 이 공부법이라는 책을 쓰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이 공부법,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게 사실 인생을 사는 과정이랑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 메타인지 자기객관화, 의식적인 노력 어떤 영역이든 다 똑같은 거거든요. 확률적으로는 공부를 그래도 잘했던 사람이 뭔가 나중에 꿈이나 목표를 이룰 확률적으로 뭐 다 그렇다는 건 확률적으로 높잖아요. 그게 뭐 지식이 많아서 뭐 또 나쁘게 보면 학벌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전체적으로 목표를 이뤄가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유지하고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.
그래서 운동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또 뭐 다른 영역에 성공하는 경우들도 있고, 그러니까 이 경험을 그게 꼭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10대 때 이 과정을 통해서 뭐 목표, 전략, 계획 이런 과정들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던 분들이 실제로 공부해서 성과를 거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, 다만 이제 너무 막 예전처럼 막 입시 좋은 서울대 이건 아닌,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. 반대로 전 이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, 사실 될 놈 될 안 될 아니란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, 요새.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쓴 이유도 그런 것과 맞닿아 있는데, 누가 될 놈이냐 누가 안 될 놈이냐, 이제 난 결국 안 될 놈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한계를 짓는 친구들이 많은데, 될 놈 안 될 놈은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결과론적인 얘기예요. 맞아. 결국 얼마가 걸려서 된 사람들은 될 놈이었던 거고, 끝내 안 된 사람들은 안 될 놈인 건데, 그 사람이 실제로 목표 직전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이건 다 모르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, 전 수험생분들이 내가 스스로 될 놈이다 안 될 놈이다 이거를 한계를 짓지 말고, 예를 들면 토끼와 거북이 비유를 해볼 수 있는데, 누군가는 토끼처럼 빠르게 가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을 거고, 누구는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성실하게 가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을 거거든요. 그렇죠.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더 빨리 갔느냐가 아니라 결국 목표 지점에 둘 다 도달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내가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더 관찰하고 나를 알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근데 사실 저는 만약에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대답을 한다면 한 2가지 정도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2가지가, 첫 번째는 어쨌든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. 대부분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영역 중에서 대부분 해야 하는 영역이란 말이죠. 근데 이 해야 하는 영역을 안 하게 되면 사회에 나왔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, 내가 잘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조건이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단 말이죠. 우리 모두가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. 그냥 그걸 대놓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울 뿐이지. 왜냐하면 지금 점차 학벌을 안 본다고 하지만 교육열은 더 치열해지고 있고, 강남 집값은 더 비싸져 가고 있고, 대치동에 사람들이 더 물러가고 있어.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. 대학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교육 쪽에 부모님이 교육비는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. 이유가 부모님들도 알고 있는 거죠. 공부가 해야지 성공하는 건 아니란 건 알아. 근데 나중에 내 자식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게 생겼을 때 공부를 못하게 되면 발목을 붙잡을 수 있죠. 그냥 제가 서울대 학생들 만났을 때 왜 공부했냐 물어보면 뭐 명확한 꿈이나 목표가 있어서 했던 친구들도 있지만, 오히려 많지 않아. 많지 않아요. 오히려 그냥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, 내가 안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. 리스크 테이킹. 맞아. 그 수능 만점자도 그렇고 서울대 가는 학생들이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어른이라고 생각해요.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, 그 어린 나이에 사실 많은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거에 치중을 하는데 해야 하는 걸 했는 거잖아요. 그냥 2번째가 사실 여기서 이어지는 건데,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공부가 어느 정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일이 사실 성취하는 과정이라는 거는 저는 시작을 하면 어려움이 있을 거고 수많은 게 프로세스도 있잖아요. 달성하는 그 프로세스는 비슷하다 생각하거든요. 단련의 과정이죠. 그렇죠, 단련의 과정. 근데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한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. 그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사회에 나가서 뭘 도전할 때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야. 어떻게 보면 10대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20대, 30대, 40대 때 부딪혀야 될 수많은 난간에서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어떻게 보면 일정 시기이지 않을까. 맞아요. 그런 생각을 좀 해요.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경험이 있는 것이 나중에 또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.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 취하면은 그게 좀 또 안 좋은 거니까 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? 저는 수험생분들한테 아주 모순되게 들릴 수 있는 얘기를 그냥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, 늘 확신하되 동시에 늘 의심해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공부를 잘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 분들이라면, 확신을 가지라는 거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나서 진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? 이렇게 의심을 하면 결코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. 내가 목표를 세웠다는 것은 이미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, 이제 내가 그 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, 의심을 할 때는 내가 이 방법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방법과 노력이 최선인가, 더 나아질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
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렇기 때문에 늘 스스로 확신을 가지되 동시에 늘 스스로 의심하면서 공부를 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사실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네. 제가 이 책의 문장으로 골랐던 것과 거의 지금 일치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 책 문장은 제대로 골랐구나 싶었는데 네. 제가 이 책을 다 보고 골랐던 문장은 네. 만약 당신이 한계를 벗어나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내가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? 라는 질문을 성적을 올리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로 바꿔야 한다. 네. 성적을 올려줄 명확한 답만 찾는다면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. 네.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네. 지금 내가 해야 될 명확한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. 그렇죠.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의심하고 불안하고 고민하고 걱정해서 네. 정작 해야 될 것들을 네. 못하고 있으니까 네. 뭔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걱정보다 지금 네.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네. 거 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고민들이 네. 사라지는 것 같다는 하나씩 생각이 해 나가다 보면 제가 이제 작가님과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네. 클로징 멘트로 정한 건 이거였어요. 딱 기억에 남는 게 2개가 남아요. 저는 성취와 네. 도미노의 첫 도미노. 네. 이게 사실 전 이어져 있다 생각하거든요.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된 이유가 사실 막 학벌, 네트워크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좋은 대학 간 친구들이 그 성취감, 네.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는 그 성취감으로 세상에 엄청 잘 부딪히더라고요. 네. 난 옛날 해봤으니까 네. 도전할 때 뭐 무서움이 별로 없어요. 그냥 세상의 첫 도미노에도 잘 넘어뜨리는 거죠. 네. 옛날에 그걸 잘 했으니까. 네. 자기 효능감이 높죠. 그러니까요. 네.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년이 어리다면 전과목을 많이 못하고 있다면 네. 이제 정말 한 과목이라도 네. 잘하는 성취를 맛본다면 네. 작가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네. 조미노의 그 첫 도미노가 네. 넘어지면서 네. 다른 과목도 잘하게 될 네. 거고 결국 그게 커져서 좋은 대학 가게 될 거고 네.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훨씬 더 큰 인재가 되지 않을까 네. 라고 생각을 하는 2시간이었어요. 너무 잘 이렇게 포장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역시 저는 여러분 도미노 같은 인간이에요. 오늘 만나뵌 손님은 압축 공부의 조승우 저자님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